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제 시험 다 끝났죠? 그러니까 아직 보는 학교도 있을 거고 아직 끝난 학교도 있겠지만 보통 이번 주면 시험이 다 끝날 텐데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우리 이제 다른 과목,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시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해봐야 되고 그러한 필요한 관점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수학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영학적 용어거든요. 근데 이 경영학적 용어에서 이게 총 4가지 강점으로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장점, 그 다음에 자신의 약점, 그 다음에 다음에 올 수 있는 기회, 그러면 그 기회 속에서 뭐가 있냐면 위협. 이 4가지 관점으로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시험을 보면서 시험지를 따라서 보는 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의 수학 분석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시험지를 얼마만큼의 객관적으로 분석할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할 거냐면 난이도인데, 자, 이거는 선생님이 말을 해주면 뭐냐면 이 난이도라고 말하는 기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다르게 뭐가 되냐면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점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90을 넘었냐 안 넘었냐, 그래서 A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시험이다 라고 한다면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강조 한번 했던 내용이라 자신의 점수만 놓고는 이게 잘 봤다 못 봤다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점수보다는 반에서도 몇 등을 했느냐. 자, 이래서 70점을 맞았는데 반에서 3등 했어. 그럼 이 시험은 과연 못 본 시험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기준의 상대평가라는 기준성에 따라서 단순하게 70점만 맞았다라고 해서 그 시험이 쉬운 시험이다 어려운 시험이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등수를 받아서 이 등수대로 내가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거 상대평가. 그래서 내가 몇 등을 맞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고등학교 시험은 시험지가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분석을 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의 표본이 좀 완성이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더 객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 한번 성적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경영학과 용어 말했던 수학 분석처럼 우리가 4가지 성적 관점을 한번 바라볼 건데 이 4가지 강점 중에 첫 번째, 자신의 강점.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바라보는 강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신이 맞은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맞았다라고 하는 건 결과가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맞춘, 그러니까 찍어서 맞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풀어서 맞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그게 쉬운 문제에서 나타났는지 아니면 중간 난이도에서 나타났는지 아니면 어려운 유형에서 나타났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맞춰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정확하게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을 가지고 내 장점은 여기구나, 그러면 내 장점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해봐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찍어서 맞췄다, 이건 틀린 걸로 간주하세요. 시험지를 분석할 때 찍어서 맞춘 거는 다시 뭐라고 한다? 이거는 약점 파트로. 그러니까 내가 찍어서 맞춘 문제가 이게 계산이 실수해서 틀린 경우도, 계산이 실수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어디 부분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찍어서 맞춘 문제는 어디 파트로 가라? 여기 파트에서 관점을 보시고 이거를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강점은 내가 정확하게 맞춘 문제는 뭐였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는 정말 시험 과목 평상시 공부했을 때도 괜찮았는지를 꼭 확인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약점인데 여기서는 자신의 약점은 틀린 유형, 그 다음에 난이도. 자, 틀린 유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관점으로 보면 되냐면 내가 평상시 공부를 했어. 근데 평상시 공부할 때도 잘 몰랐던 유형이 있어. 이거 여러분들한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항식의 연산인데 항들식의 계수비거법을 내가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으로서 유형을 분석을 세분화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유형을 세분화하다 보면 내가 이거는 평상시에도 약했던 유형인데 끝까지 못 잡았던 유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그 유형을 정복을 하라는 거죠. 왜? 수학은 중학교 수학은 범위대로 누적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맞춰서 나오지만 고등학교부터는 모의고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수능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12년 동안 배웠던 거를 누적해서 보거든요, 범위가. 그러면 모의고사도 그 범위를 누적을 하기 때문에 시험 과목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시험이 끝났다고 끝인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의 더 공부를 하자는 거지.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틀린 유형을 꼭 다시 반복학습을 통해서 잡아놓고 다시는 내가 이런 시험들을 봤을 때 틀리지 않는 방법이 그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난이도 같은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표기법이니까 그냥 그 표기법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만의 표기법 써도 돼요. 자, 분야를 한번 3개로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3개로 A, B, C로 나누면 이 A라고 말하는 거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얘기해주면 2점짜리 또는 교과서 문제, 교과서 기본 문제.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그냥 대입해서 푸는 문제들. 그러니까 모의고사로 보면은 1번 문제 같은 거 손으로 쓰는 것보다 머리로 쓰는 게 더 빠르지.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문제를 A라고 생각하는 거고, B라고 생각하는 거는 3점 난이도와 조금의 뻔한 유형들.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최다 빈출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B라고 생각을 하시고, C라고 생각하는 거는 보통 모의고사를 치면 4점짜리, 그러니까 복합이 되는 유형들, 그리고 선생님이 주는 킬러 문항들, 이렇게 해서 세 분야로 좀 나눠서 보면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100점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선생님한테 도움을 통해서 이거 좀 세분화를 좀 해서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좀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실제로 개인 톡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개인 선생님께 말하는 게 더 좋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왜 세분화해서 한번 보라고 하는 거냐면, 난이도에 따라서 이건 선생님이 학창 시절 때도 똑같았는데, 여기 문제에서 틀리는 놈은 솔직히 말하면 바보 쪼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틀리면 인정해야지. 내가 왜 그거를 틀렸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기 반성도 사실은 필요한 거고, 여기서는 솔직히 말하면 절대적으로 틀리면 안 되는 거지. 몇 등급 아이들? 최소한 3등급 이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말을 조금 심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라는 거고, 문제는 여기야. 그러니까 자신의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문제에서 그만큼 얼마나 덜 틀리냐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저 C라고 말할 수 있는 게 10문제였어. 근데 10문제였는데 그 중에 5개는 맞았네?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4등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럼 다음에 여기서 얼마만큼 더 맞춰야 되느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얼마만큼 덜 틀릴 거냐. 이런 관점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덜 틀리고 더 맞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려면 어떠한 부분에서 요형을 더 잡고 어떠한 부분에 공부를 더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많이 틀리는 거면 이거는 솔직히 본인이 공부할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이 교과서 문제 전복하세요 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지만, B 이상의 난이도나 C 난이도 같은 경우는, B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중교재, 그러니까 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다시 좋고요. C 같은 문제는 일품이라든지 아니면 블랙라벨 이런 수준의 문제면 그 정도 문제를 미리 평상시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조금 그 학교마다 좀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교재가 좀 있어서 그 교재에 나오는 전복되는 문제들은 조금은 여러분들 다르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 이 시험에 대한 분석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자, 이거는 선생님들 데이터, 머릿속에 데이터에 보통 있으니까 이게 교과서 문제냐. 자, 교과서 문제냐. 교과서 문제도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세요. 그냥 그대로 나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활용 파트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리고 시중교재에서 볼 수 있는 문제냐. 자, 근데 시중교재의 기준은 그냥 어떤 거냐면 B단계 정도. 그러니까 유형별 문제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모의고사 문제로.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라고 한다면 난이도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파트거든요. 그러면 이 모의고사 문제가 어디 등급에서 어디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킬러 문항. 근데 이거 솔직하게 말하면 킬러 문항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보통 많이 쓰는 교재가 일품, 블랙라벨, 그리고 자이스토리에서 말하는 모의고사 1등급 킬러 문항. 그래서 그런 문항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1등급을 노리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이쪽 파트에 더 정복을 해야 되는 거고,
1등급을 노리고 100점을 노리는 학생들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일단은 3등급을 이상 목표로 맞는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부분에 조금의 많은 초점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관점을 바라보라는 거기 때문에 약점은 조금 더 그런 세밀하게 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강점하고 조금 달라. 강점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만큼의 강하고 얼마만큼의 못한지를 보여주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약점은 얼마만큼의 내가 보완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당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를 틀려도 왜 틀렸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러한 강점과 약점을 분석을 하게 되면 내가 다음 시험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잘했었고 이런 부분을 좀 못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보완을 하면서 강점은 강점대로 약점은 약점대로 보완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자신이 다음 시험 때 좀 부족했던 점들을 조금 더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 얘기를 해주면 기회는 기회지만 이게 좀 경량급 요구는 기회라고 하지만 수학에서는 조금 시험에 따른 난이도도 사실 생각은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게 시험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냐면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이제 뭐가 있냐면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정책이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는 단계로 가고 있지. 그러면 일상으로 회복하는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학교에서 많은 이벤트 행사를 할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체육대회.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체육대회. 그 다음에 뭐 이제 수학여행.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못 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할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했었을 때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공부하는 시간이 3월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러한 적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내가 하나씩 공부를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 개인적인 시간도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2업이 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체력적인 부담, 그러니까 이게 체육대회랑 수학여행 이외에도 뭐가 존재하냐면 그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수행평가 같은 게 이제 그게 끝나면은 이제 뭐 학교 과제, 학원 과제, 뭐 이런 기타 등등도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런 다양한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좀 이업적인 첫 번째 요소로 보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거는 선생님이 좀 냉정하게 얘기해주면 기말고사 범위가 중간고사 범위보다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보통 2차 함수 또는 좀 많이 하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방정식, 조금 더 많이 하는 학생은 부등식까지 나가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봤었을 때 부등식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수학적 감각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감각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 그래서 쉽지가 않다 보니까 난이도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가. 그래서 올라가니까 내가 거기서 버거워지고 또 여기서 한번 첫 번째로 수포자 코스가 나오게 되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만큼 남들도 어려워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냉정한 현실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저번보다 점수가 더 올라야지 라는 마인드보다는 편하게 얘기하면 점수가 얼마만큼 덜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한 최대 많이 본 게 30점. 30점 하락하는 코스도 봤는데 여기서 15점 그러니까 15점이 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은 15점 더 올랐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 그게 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물론 가장 좋은 근상천하는 중간이나 기말 둘 다 100을 맞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내가 얼마만큼의 덜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대비하는 것도 편안한 마인드로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편안한 마인드로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지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의 내가 더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게 요 내용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시험지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해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한번 대비를 해볼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꼭 다시 한번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도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떠한 부분이 좀 잘했는지를 객관적화 시켜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의 마인드는.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해보면 한번 성적 분석했을 때 자신이 잘하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잘했고
내가 어디서 잘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봤었을 때 이러한 시험에서는 내가 다음 시험에서도 틀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신이 잘했던 유형이나 난이도에서는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약했던 부분은 그만큼 덜 틀려야 된다는 거. 물론 약한 유형의 퍼센트로 이거는 조금 객관적 수치로 좀 말하기 힘들지만 자신이 약했던 유형들이 총 몇 가지였는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얼마만큼 전복했는지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특히 두 가지만 선생님이 찝어서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물론 그 중요한 맥락이겠지만 평면 좌표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자치라는 말, 자치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더 될 거고, 원의 방정식에서는 이거는 솔직히 전체적인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하세요. 특히 근데 이 중에서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접선의 방정식. 이 접선의 방정식 파트는 여러분들이 아마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워하는 파트를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데 그만큼의 대비도 많이 해보는 게, 많이 풀어보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꼭 특히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그 약점적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특히 선생님 초점을 맞춰주고 싶은 문제는. 그리고 자, 이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했죠. 얼마만큼 덜 틀리냐. 그러면 내가 잘하는 문제에서는 그만큼 맞아야 되는 거고, 내가 못하는 문제에서는 그만큼 덜 틀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도 평상시,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두 가지를 생각을 했으면 좋은 게,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하나 생각해 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약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복을 하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선생님 추천하는 방법은 첫 번째 오답 노트. 오답 노트. 자, 오답 노트라고 하는 거를 오해를 많이 하는데, 자, 내가 이 문제를 틀렸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풀이를 써놨어. 그래서 풀이를 다시 베껴. 이렇게 쓰는 건 오답 노트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말 그대로 필기 노트지. 오답 노트라고 한다는 건 내가 그 문제를 배웠거나 내가 잘 몰랐던 문제를 해결했으면 꼭 한번 다시 풀어보라는 거. 그러니까 오답을 내가 한 번씩 더 풀어보냐 안 풀어보냐 그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 그러면 내가 한 번씩은 더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오답 노트를 추천을 하는데, 그거를 모아두는 것도 방법이지만 굳이 그거를 양식에 얽매이지는 마세요. 근데 다만 수학은 노트가 필수라는 거. 노트가 필수. 그래서 오답 노트를 통해서 이 프리 노트를 한 번씩은 만들어 보는 거를 선생님은 많이 권장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리고 두 번째 각점은 뭐냐면, 날씨가 이제 우리나라 날씨가 보통 6개월마다 좀 온도가 바뀌는데, 최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더워져요. 그러니까 따뜻해지는 걸 떠나서 이제 더워진다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체력적인 소모가. 그러면 이게 평상시에 자신들의 건강 관리도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건강 관리라고 하는 게 굳이 운동만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운동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체력 관리에 소홀해져요. 다치거나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체력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운동도 당연히 필수지만,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 축구, 야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가장 권장하는 건 스트레칭. 여러분들의 공부할 때 한 번씩 해주는 5분간의 스트레칭은 여러분들의 집중력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칭을 통해서 일단은 몸이 편안한 릴렉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건강보조제. 건강보조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강보조제라고 하는 건 뭐 한약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그런 걸 먹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는 건 아는데, 그런 거 말고도 선생님이 좀 평상시 아이들, 그러니까 조금의 아이들한테 많이 권장하는 건 비타민. 비타민. 꼭 이거 비타민은 챙겨 드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실제 경험에서도 어떤 학생이 진짜 썩은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비타민제 하나 추천해 줬더니 그거 먹고 눈이 정말 살아났다라는 거. 그 아이가 그리고 했던 말이, 제 눈 보면 모르세요? 하면서 할 정도로 굉장히 체력이 급상승할 수 있는 효과도 보여지기 때문에 비타민제는 꾸준하게 먹어주라는 거. 근데 그것도 조금의 텀 두면서 먹으세요. 뭐든지 강하면 안 좋다라는 거는
우리 인생이 질리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한번 이런 네 가지로 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는 있지만 이 네 가지 이외에도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신 대비를 여러분들과 진행했던 건 아니지만 그 여러분들 내신 대비를 해서 진행해준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아, 얘는 좀 어떤 부분에서 약점이 좀 많이 보이더라.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선생님의 관점에서 아, 이 학생은 이번에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 아, 이 학생은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 이런 관점이 있는데 이 예측이 무조건 100% 맞는 거는 아니지만 이 예측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디 부분에서 조금 더 부족하고 어디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한번 물어보시고 그 이에 만약에 조금의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과 강점들을 잘 냉정하게 분석을 해줄게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왜 시험에 대한 분석은 왜 해야 되느냐. 솔직히 말하면 요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 솔직하게 말하면 학창시절에 잘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좀 안 했던 부분이지만 선생님이 되고 나서 그리고 10년 넘게 강의를 해보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 배우면서 이 시험에 대한 분석을 꼭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일수록 정말 내가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더 맞는 처방 그리고 이 학생에게 좀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분석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시험에 대한 분석은 단순한 시험지로만 놓고 바라보는 거는 결과론 쪽 관점밖에 안 되는 거고 이 시험을 치렀을 때 그 자세 그리고 시험을 본인이 준비해서 해봤던 준비 자세까지 정말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선생님이 지금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대답했을 때 이론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이론적인 관점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관심을 쏟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생님들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면서 이 학생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 그러니까 결과는 솔직히 말하면 결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결과를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자, 잘 봤다 못 봤다의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잘 봤으면 잘 본 대로, 못 봤으면 못 본 대로. 그렇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그거를 보고 어떠한 뭐 실수 때문에 못됐다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다음에 내가 뭐가 부족했고 내가 실제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 잘 보완해서 그거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어찌됐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실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장해야 되는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바보예요. 그렇지만 그 같은 실수를 덜 반복하고 나는 이만큼 더 할게. 난 이만큼 더 다음에는 이만큼 더 맞을 거야. 다음에 이런 실수 안 할 거야. 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선생님이 SNS에서 굉장히 봤던 말 중에 뭐가 공감이 제일 가냐면 이거는 뭐 선생님이 대학생 시절 때 말이 공감도 되지만 중고등학생 때 똑같을 것 같아서 중간고사를 대비하고 있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평상시에 공부할 걸. 평상시에 공부할 걸. 그래서 다음 시험 때는 내가 평상시 공부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이번 시험은 포기해. 라고 하는데, 이 말이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포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기말고사 잘 보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이 기말고사 때 봤더니 평상시에 또 놀아요. 공부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또 기말고사 때 또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반복이 되면 결국에 자신의 인생에서는 발전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특히 본인의 실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천을 못했다는 자괴감보다는 만약에 10개 중에 내가 1개를 했다. 그 1개를 한 것도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1개 한 거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면서 이 다음에 2개도 해보자, 3개도 해보자.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려가는 게 좋은 거고, 만약에 내가 완벽함을 추구해서 10개 중에 10개를 해야 되는데 뭐 9개밖에 못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1개에 너무 관점을 가지지 마시고 왜 그걸 못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왜 못했는지를 그런 상황적인 분석도 사실은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못했다 잘했다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결과는 결과대로 겸허히 받아들이되 내가 이 다음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에 당장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노력을 지금 하나씩 점차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관점을 노력을 하는 사람이 다음 시험에서도 잘 보는 거고 나중에 결과를 쪽에도 좋은 대학에 간다라는 거지, 그런 거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잘 가길 바래, 나는 그래서 노력 계속 할 거야 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거는 없어요. 그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누저들이나 하는 말들이지,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누저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승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상황을 받아들여서 남 탓만 절대 하지 마시고 이거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선생님은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봐요.